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건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은 건너뛰어서 건축법, 그리고 주택법, 농지법, 그런 다음에 다 마친 다음에 정비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이 일반적으로 좀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이어서 하게 되면은 좀 힘들어 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먼저 건축법부터 하겠습니다. 건축법은 특징이 암기 내용이 많이 있죠. 암기 내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 반복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파트이어서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7문제 중에서 5 내지 6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도 대략 이런 내용의 절차가 진행이 되죠. 계약이 진행되고요. 건축 설계, 건축 허가 또는 신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를 하게 되고요. 착공이 완료가 되면 시공 감리를 하게 됩니다. 사용 승인,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대략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칙에 들어가서 꼭 필요한 건축법상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층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에서 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자, 어느 지표면이 있는데 어떤 건축물의 한 층이 이렇게 지상과 지하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는 이 부분이, 이 높이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것. 그러니까 땅 속에 묻혀 있는 부분이 좀 더 큰 경우를 말하겠죠. 땅 속에 묻혀 있는 부분이 반이거나 반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럴 때 지하층이라고 하고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용적률에 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면적에는 들어가는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첫 글자를 따서 내기, 바, 보, 지, 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내력벽은 뭐 문제 없고요. 기둥은 사익 기둥이 아닙니다. 그냥 기둥이고, 바닥은 최하층 바닥이 아니고 그냥 바닥이고요. 보는 작은 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보고, 지붕틀은 차양 같은 거 아니고 지붕틀이고,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 계단만 해당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라는 개념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통은 발코니라고 안 하고 베란다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혼용해서 쓰이는데요. 바르게 말하면 베란다는 이런 것을 베란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건물이 구조적으로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툭 튀어나온 이런 부분을 베란다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의 베란다는 이제 발코니가 맞는 표현이죠. 밑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성토를 해놔서 뭐 꽃밭 그런 것들로 사용하는 것을 테라스라고 하고요. 나무 마루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데크 형태입니다. 그런 구분점 참고로 알아두시고, 설계 도서라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호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한다.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한 층이 4m죠. 그러니까 이 30층만 외워두시면 곱하기 4 하면은 120m가 나오죠.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곱하기 4 하면은 200m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층수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고3, 초5, 초5부터 고3 그렇게 암기하면 되고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30m 이상, 50m 사이 요 부분을 이제 준초고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준초고층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이런 것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다중이용화는 16층에서 5층에 문종을 판 우은숙종, 조선시대에 문종이 있었죠. 문종을 판, 그래서 울고 있는 우은숙종. 그런데 여기서 이것까지 같이 외워둬야 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라는 것,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이라는 것,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이라는 것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만큼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지만, 준이라는 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준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케이스를 말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5,000제곱미터였지만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단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1,000제곱미터부터 5,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규모의 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1번부터 6번까지는 다중이용 건축물보다 규모만 작지만 같은 시설물이 다 동시에 들어가고요. 추가로 플러스 되는 것이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 연구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문종판 운숙종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숙종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위관장하고 교육, 운동, 노 했습니다. 위락시설, 관장, 교육, 운동, 노.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관광 휴게시설이에요. 아까 5,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였지만 관광 숙박시설이었지 관광 휴게시설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관광 휴게시설이 포함된다는 것 헷갈리지 않고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즉 대문, 담장 등을 말하고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차고, 창고, 점포 등이 속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대다만, 사공, 차창으로 전바, 이런 식으로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철문태, 고수인데요. 이 철문으로 태를 만드는데 아주 잘 만들어요. 그래서 고수입니다.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재, 개정되어서 임시지정명승, 이런 명칭으로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다만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되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시설,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그렇게 철문태, 고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이런 시설들이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즉 보풀보고, 철도에서는 보풀을 보급합니다.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보행시설, 또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이런 것들이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을 보면은 이것들은 원래는 건축물만 신고하고, 원래는 공작물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작물은 설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아래와 같은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아래의 공작물을 축조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딸린 옹벽, 뭐 이런 식으로 딸린이라고 나오면은 이거는 공작물이 아니라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 이 축조 신고 대상 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옹벽이라고 있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신고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요거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암기 코드 이렇게 적용해놨죠. 옹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옹담이의 굴욕사라고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옹담이가 광기로
처음 장사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광기로 했으니 잘 되겠어요? 바로 철통 굴욕을 당했죠. 그래서 팔고 바로 장사 시작한 걸 팔아 넘기고 8주 이하 30m 지하 대피소에 숨어 살게 됐죠. 네, 그래서 굴욕사라고 제목을 달아봤고요. 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이 넘는 것 다 넘는 건데 아까 8주 이하라고 그랬죠. 8m 이하의 주차장을 축조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하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몇 번 반복해서 암기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